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우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르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증시는 오른다 그리고 내린다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각각의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로봇 관련주가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과연 언제까지 오를지 그리고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되게 희소식이네요. 이제 개미보호 3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벌써 3월이 끝나갑니다. 기리분들 거의 3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남은 3월 기리분들이 원하시는 걸 모두 다 이루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 코스피 최대 2800까지 반등.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그간의 과도한 하락폭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 NH투자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의 디폴트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도 증시 상승 요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금토에 따르면 과거 석유 파동 1차, 2차 구간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한 미 연준의 급진적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금리를 올렸다는 소린데요. 그런데 그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 속도를 빠르게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석유 파동이 기억나서 이번에도 유가가 급등하니까 갑자기 증시가 엄청나게 빠진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른 게 있죠. 그게 뭐죠? 맞습니다. 이번에 연준은 급진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적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의 걱정은 덜어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리 이거를 걱정하면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초 이후 이머징 내 코스피 하락폭은 중국 다음으로 높았고 업종별로는 IT, 반도체, 하드웨어, 가전이 올해 이 상향 조정 대비 주가 조정폭이 심한 점을 감안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번 주에는 조금 증시가 오를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페드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하나금토에 따르면 이번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는 과거 석유 파동이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이 완화적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가 되었으니까 아마도 앞으로는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될 것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조금은 가뭄이지만 그래도 두 개는 있다고 하네요. G2파워 그 다음에 유진스펙 8호가 있다고 합니다. 3월 넷째 주 공모시장에서 스마트그리드 정보기술 솔루션 전문기업 G2파워와 유진스펙 8호 등이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G2파워는 2010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상태감시 진단기술 CMD를 기반으로 전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ESS 등 산업설비 IT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전기 안전사고를 조금 막아주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G2파워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내달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자, 이 G2파워 청약을 할지 말지 오늘 저녁에 빠르게 새로운 영상 올려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스펙 8호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반 청약을 실시하는데 오늘 보니까 스펙이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조금 있고 그리고 유진 계좌가 있다면은 당연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름들 항상 공모주에서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그러한 소소한 용돈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월가 미국 증시 엇갈린 전망 큰 충격 온다 vs 하반기 상승할 것. 아마도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충격이 오면은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되고 아니면 하반기에 상승한다면은 야 조금 이거 좀 돈이 남은 게 있는데 이거라도 넣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름분들이 월가의 전망을 보고 내 생각은 어디에 가까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미국 증시가 하반기 상승 기력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본 반면 골드만삭스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될 시 추가적인 조정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JP모건은 S&P 500이 연내 4,9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10% 높은 수치인데요. 모든 악재가 최근에 집중된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증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골드만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우크라 사태에 대한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만약에 가스 수출을 차단을 한다면은 EU의 GDP는 2.5%가 하락하고 그리고 미국의 GDP는 0.25%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적으로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올해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는 데다가 여러 부양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증시는 조금 더 큰 충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뉴스를 보시면 아마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JP모건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이 두 개도 앞으로의 전망이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요 투자은행도 전망이 갈리는 걸 봤을 때 결국 주식에는 확실한 정답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몇몇 기대분들은 이걸 딱 보고 야 결국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도박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저기릿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단기간의 전망 이런 거는 조금 도박처럼 홀짝 느낌이 조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를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타를 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시장 방향성을 맞추는 매매 그러니까 인버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기릿은 한 가지는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뭘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그 주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갈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농사를 지어도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도 최소한 1년이 있어야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저 기릿을 포함해서 가끔 우리 기리분들은 조금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기분들 오늘 또 갑자기 잔소리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저 기릿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잔소리는 여러분들께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하락해서 속상하신 기분들이 당연히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주식들이 내년에도 실적이 성장하고 내후년에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기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가 있는 주요 투자은행도 이렇게 엇갈린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3월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 향후 추가 인하 전망. 중국이 3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강력한 경기 안정화 의지를 천명을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추가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공간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중국이 무한정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나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대를 열 올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경제 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인민은행이 비록 제한적 수준에서라도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국이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발 전쟁 여파의 해상풍력 확대 붐. 수혜 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의 풍력 확대 발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CS윈드, 삼강 M&T, 동국 SNC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480GW의 풍력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말은 올해부터 연평균 53GW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는 21년 연간 설치량 대비 무려 3배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풍력 확대 붐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는 CS윈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CS윈드는 터키, 포르투갈, 베트남 공장에서 유럽향 풍력 타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 M&T는 대만에 이어 유럽과 미국 북동부에도 하부 구조물 공급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송비 부담이 조금 크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주문 요청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자, 친환경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풍력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적 분할 개미보호 3법 발의가 된다. 기업의 물적 분할과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부터 파생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미보호 3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적 분할된 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신주 상당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을 한다는 게 골자라고 한데요.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물적 분할이 조금은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중요하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는 주주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회사한테는 좋은 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사는 그렇게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이득을 보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면서 주식 투자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뚝딱 되진 않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도 삼성의 시대 연내 상용화 제품 첫 출시. 최근 들어 로봇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쏘아 올린 거는 바로 삼성전자였죠. 그렇다면 진짜 삼성전자는 로봇을 만들 건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로봇 산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유한데 19년 노인 돌봄 로봇 삼성봇 케어를 공개한 데 이어 20년에는 지능형 로봇 볼리를 선보였으나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첫 상용화 로봇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시제품 형태로 공개되었던 보행 보조 로봇 잼스가 상용화의 첫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면은 다음 달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최근 들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로봇 관련주,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장기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까이서 보면은 변동폭이 조금 클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로봇 관련주가 언제쯤 1차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조정을 보일까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아마도 삼성전자가 이 상용화 로봇을 출시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혹은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가 M&A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그 소식이 구체화되어 나올 때 그때가 아마도 일단 단기 고점 근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것은 저기릿의 단순한 상상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그때까지 계속 오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고점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지목한 것은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며 정답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 그 다음에 생활이 조금 중요한데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가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며 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시장 조사기관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세계 로봇 시장은 26년 89조 8천억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75%가 수도권 직장. 야, 이건 뭐 근데 어쩔 수 없겠죠. 지역 불균형 심가.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뜻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데요.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년 기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4,953명, 그러니까 2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전체의 74.5%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서울이 당연히 가장 많겠죠. 44.5%, 그 다음에 경기가 27.0%,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산이 3등을 했다고 합니다. 4.3%. 그런데 서울, 경기랑 조금 차이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이 3.3%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취직하러 서울로 가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한전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연기, 윤석열 공약 의식. 한국전력은 21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잠정 연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이달 중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한데요. 참고로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LNG, 석탄 등 연료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고, 유가가 떨어지면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게 바로 연료비 연동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한전은 지난해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행 첫 해인 지난해 2, 3분기에는 동결을 했으며 4분기에는 킬로와트시당 마이너스 3원에서 0원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연료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랑 조금은 연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전은 오는 4월부터 연료비 변동폭의 기준인 기준 연료비와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시되는 기후환경요금도 조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연료비를 22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걸쳐 총 킬로와트시당
9.8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기후 환경 요금도 4월부터 킬로와트시당 2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일기획 NFT 사업 본격 진출.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은 삼성 계열 광고 회사로 국내 주요 광고 회사 중 가장 처음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TV로 대표되는 전통 광고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NFT 사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기획은 광고 회사지만 IP 기반 굿즈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K드라마 열풍을 활용해 마케팅과 브랜딩을 강화하는 드라마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무 협약을 체결해 IP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제일기획은 올해 NFT 사업을 비롯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사업의 확장에도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전 사업 영역에서 데이터, 테크를 활용한 통합 솔루션 제공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해 퍼포먼스 마케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모든 기업들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 여기에 진출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꼭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품절. 감기약 대란의 제약 주가는 콧노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셀프 치료로 치료 체계를 전환하며 감기약과 해열 진통 소염제, 진해 거담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난달 7일 당국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 외의 국민은 해열제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지 않고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치료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유유제약 12.9%, 일양약품 10.1%, 한일제약 7.3% 등등등 한 달 반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 주가 모멘텀이 조만간 꺾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부가 12일에서 22일 사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과연 진짜 지금이 피크일지 시간은 조금 지나봐야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지금 근처가 정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을 보유 중이신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다 오르고 후회하지 말자. DB금토가 삼성전자의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만원 유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7.7% 늘어난 76조 9천억, 영업이익은 34.6% 증가한 12조 6천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키옥시아 낸드 오염 이슈 등 공급 부족에 따른 올해 2분기 이후 낸드 가격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되며 디램 업황 반등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퍼는 9배 수준으로 급격한 업황 하락 기간에 밸류에이션 퍼 10배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DB금토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 오르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매수하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당연히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봉을 봤을 때 결국은 120주선까지 떨어뜨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물러날 곳이 없지 않을까, 7만원에서는 물러날 곳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보 S-오일 1분기 실적 강세 연간 우호적 환경 전망. 교보증권은 S-오일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실적 강세를 보인 뒤 연간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만원 유지. 자, 교보증권 연구원은 S-오일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 5,15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80%나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그리고 정유 부분의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으로 전 분기보다 29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연간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쿼터 축소로 역내 공급 물량 감소,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석유 제품 가격 강세로 연간 정제 마진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유가 급등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S-오일 주봉을 봤을 때 최근에 조금 주가 상승이 더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었죠. 워렌 버핏이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S-오일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지금 현재가 기준 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이러한 증시에서는 장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신 삼성전자 그리고 S-오일 그리고 플러스 오늘 나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